뉴파인 과학을 총괄하는 원장 김은희입니다. 자, 우리 첫 세대잖아요. 이제 선배가 아무도 없고, 이제 우리만 첫 세대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이게 처음이거든요. 자, 그럼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갈팡질팡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잡을 수 있는 건 그동안의 기출문제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기출문제를 크게 바꾸시지는 않을 거예요. 새롭게 문제를 창작하거나 이럴 수 없으시고, 특히 고2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 문제가 이제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수능, 모의고사, 학평, 모평, 수능 특강 이런 데에서 문제를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EBS를 거의 참고를 하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선생님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사이시면은 EBS에 아이디가 따로 있으시거든요. 거기에서 수능 특강이라던가 이런 모의고사 자료를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한글 파일로. 그래서 그걸 진짜 많이 참고하시는 편이고, 우리 동탄고 선생님들도 예외는 아니시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수능 특강이랑 이제 학평 모의고사, 수능 자료랑 연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자, 일단 달라진 우리 고1이 특별한 이유는 이제 우리 고3 올라가는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고3 올라가면 절대평가예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과탐2 어려운 과목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고3 올라가고 학교에서 대부분 점수를 주는 과목들이잖아요. 그러니 대부분 수능 공부에 매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고3 1학기까지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과탐2를 상대평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은 언제 준비할 수 있어요?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 못해요. 그때 수시 원서 써야 돼요. 그러니 9월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럼 9, 10, 11월 2개월 반 딱 준비하고 수능 시험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것 때문에 수능이 쉬워져도 변별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수능에서 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요? 재수생. 그죠? 그러니까 이 재수 현상이 좀 더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교과를 노리는 우리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걱정이 돼요? 수능 최저. 재수생 상대평가, 수능은 상대평가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등급이 다 나와요. 이상한 과목들, 과학, 탐구, 실험 이런 융합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안 나오는데 대부분 주요 과목들은 등급이 다 이렇게 나와요.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 모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달라지는 게 또 한 개 더 있는데, 우리 고3 올라가는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내신점수, 지필점수, 합산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의 점수만 전송이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여기 보세요. 수행평가, 지필평가가 따로 전송이 돼야 되고요. 수행평가 영역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뭐 봤는지. 수행평가로 뭐 봤는지.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행평가로 과학 글쓰기를 했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학에 딱 받았는데 수행평가 과학 글쓰기 했네. 어떤 느낌 드세요? 요건 전부 만점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 거의 만점 주겠다는 거죠. 이런 거 주관적으로 평가했다가 학교 난리 날걸요, 아마. 그러니 보통은 이제 명문고들은 어떻게 시험 보냐면 그냥 시험 봐버려요. 논술형 평가로. 시험을 딱 봐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 있죠. 동탄고도 일부는 서술형 평가로 시험을 보고 또 일부는 이제 활동들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수행평가도 한 개의 시험이다. 이제 점수가 그대로 전송이 되니까 저거 대충 하면 안 된다인 거죠. 자, 그리고 생각보다 대학에 많은 정보들이 전송이 됩니다. 원점수 가고, 성취도 가고, ABCD, 석차 등급 가고, 제일 위에 거 보시면 돼요. 분포 비율 가요. A 몇 %인지 이런 거 가고, 과목 평균 가고, 수강자 수도 전송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운영 특이사항도 전송이 같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전송이 되기 때문에 한 개가 빠져 있어요. 표준 편차는 빠져 있어요. 우리 고3 선배들은 표준 편차가 같이 가요. 그러니 얼마큼 벌어져 있는가 같이 가는데, 이 정도면은 그 표준 편차가 없더라도 충분히 학교 실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 이 학교가 어느 수준의 학교인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정보하고 어느 과목 이수했는지를 딱 보면 각이 딱 나옵니다. 이거 일반고네? 어느 수준 일반고네? 갑반고네? 이 특목자사고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똑같은 1.7등급이다 내가. 그럼 동탄고 1.7등급과 사실은 명문고의 1.7등급은 다르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개 더. 이제 우리는 사실 이과가 강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과목이잖아요. 물화생이 거의 고정인데, 그래서 이 수강자 수에 대한 이슈가 사실 거의 줄었습니다. 뭐 대부분들은 그냥 물화생을 선택을 다 할 거기 때문에 보통 100명 다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수강자 수가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야. 선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교과로 지원할 친구다? 하지 마세요. 나는 교과밖에 없어. 하지 마세요. 근데 교과로 지원할 친구면은 전교 20등 안에 드는 친구만 교과로 지원을 하세요. 아니면 추천서가 안 나오니까. 교과로 지원할 친구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학종으로 지원할 친구다? 땡큐 하세요. 30명 수강을 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신청을 했다라는 말은 기피하는 과목일 수 있는데 거기에 도전 정신으로 점수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동탄고에서는 덩어리가 큰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잘 오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은 이제 특목자사 같은 경우에는 16명 수강생도 있어요. 그런 것들 수강을 하게 되면은 도전 점수가 땅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쨌든 학교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등급을 따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2학년 과목은 수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실지도 약간 미지수이긴 한데 어쨌든 학교 수업을 한 부분만 세특에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이 받는 정보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표준 편차 없이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수준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뭐 제 내피셜이 아니고 여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2학년 1학기의 핵심은 집중의 수제입니다. 자, 그러니 기존의 선배들이 1년 동안 배웠던 걸 일주일에 3시간씩 1년 동안 배웠던 걸 우리 친구들 한 학기 만에 배우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똑같이 3시간이에요. 근데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왜 이렇게 편제를 했는지. 자, 이름들도 좀 이상해지고 이제 이게 옛날 과목이고 이게 우리 건데 우리 거지 원자 붙어 있는 데에서 원을 다 떼면 돼요. 그럼 전부 다 2학년 1학기 과목이고요. 다 200페이지씩이거든요. 요것도 200페이지 1년 배우는 거, 요것도 200페이지 1년 배우는 거. 일주일에 3시간 똑같이 배워요. 자, 그리고 이제 투 과목들이 이름이 좀 이상하게 많이 바뀌었죠. 이제 위에 요거는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당장. 그리고 요거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물리 2가 2개로 쪼개져가지고 양은 좀 작아졌는데 그래도 한 학기 만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좀 잘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학교생도 헷갈리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밑줄 친 걸로 줄여서 이렇게 좀 부를까 해요. 이게 줄이는 것도 이제 역학과 에너지인데 이게 너? 이런 식으로 줄이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명칭으로 좀 줄여볼까 합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전부 다 뭘 해야 한다?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 상대평가를 해요. 저희 때가 편했죠. 그죠? 제가 6차 교육과정인데 저희 때는 수시가 한 반에 한 2명 수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한 방으로 대학 가는 세대. 그것도 표준 점수가 아니라 원점수 그대로 딱 잘라가지고 대학 가는 세대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받던 스트레스보다 한 2배 이상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 시험이 수능이야. 걔들한테는. 내신이기 때문에. 자, 상대평가 범위가 고1, 2, 3 늘어났고요. 등급 자체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1등급이든 뭐 5등급제든 9등급제든 대학 서울대 기준으로 3,000명 뽑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평가 줄 세우기거든요. 등급 자체는 조금 러프하게 정했다라고 하는 건 등급에 대한 날카로움이 조금 줄었다 정도인 거지. 이제 뭐 1등급제가 되니까 대학까지 편해졌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등급 자체는 좀 러프해지게 잡고 있다. 1등급이 4%에서 10% 늘고 2등급이 24%까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 동탄구에서 앞에 3자가 뜨면 네, 조금 힘들어요. 안 뜨게 해야 돼요. 1이 안 떠도 괜찮아. 다 2를 찍는 게 훨씬 낫지. 1, 3,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 빵꾸 나는 과목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빵꾸 나는 과목이 없는 게. 자, 어쨌든 1서울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 이제 딱 한 학기 성적이 나왔거든요. 공식적으로. 기말고사까지 쳐야 2학기가 나오는 거니까. 한 학기 공식적으로 점수가 나왔고 대교협에서 1.6등급 정도가 되면 인서울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인서울이라는 말은 광운대 이런 데 말고 그래도 세종대까지 정도의 명문대를 인서울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가려면 1.6등급 좀 돼야 되더라. 일반고 기준에서. 동탄고 기준으로 한 1.63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높아요. 전국보다. 자, 그러니 저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저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과탐2까지 싸그리 1등급 받는 친구가 많을까? 그럼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1.78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가 뜨면 안 돼요. 그렇죠. 인서울 기준으로 2가 뜨면 안 돼요. 자, 양을 좀 보겠습니다. 자, 물리 1이 200페이지. 새롭게 바뀐 물리학이 208페이지. 조금 늘었죠. 이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조금 바뀐 게 거의 똑같고요. 화학이 178페이지. 지금도 영관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수능 화학원 선택자가 일본어보다 작습니다. 네, 지금 대치동에 제 지인 화학 선생님들이 다 고3을 포기했어요. 안 할 거라고 이제. 대치동에 화학팀이 없습니다. 내용은 너무 작은데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애들이 기피해 버리고. 근데 이게 208페이지. 왜냐하면 화학2에 있던 내용 중에서 평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양이 좀 많아졌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대충 양이 좀 비슷하죠. 조금 늘긴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 이것들을 언제 배워야 돼요? 1학기 만에 배워야 돼요. 이거는 1년 동안 쭉 이렇게 배우는 건데 이걸 1학기 만에 몰아가지고 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되면 당장 이제 2 과목들을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에서 7년 만에 2 과목들을 상대평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은 여기에서 갈릴 거예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한 친구는 많잖아요. 근데 요건 다 처음이거든. 여기에서 갈릴 거예요. 2가지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2를 선행을 좀 해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옛날에 물리2를 한번 해봤는데 이건 인간이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를 선행하는 학원 자체가 없죠, 거의. 왜냐하면 강사도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거 다 하는 학원이 딱 한 군데 있긴 해요. 어딘지 아세요? 유파인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됩니다. 저희가 3년 됐는데요. 3년 됐고 이제 동탄고 친구들이 올해 거의 한 70명이 이렇게 있어요. 첫 해에 저희 동탄고 친구들이 15명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쭉쭉쭉 증가해가 70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을 확 이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애매한 선생님들을 뽑기가 너무 양심에 걸려가지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당장 피해를 볼 건데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확실한 선생님은 뽑거든요. 자, 그래서 성장이 이렇게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신뢰를 얻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등급이 좀 많이 갈릴 것이다.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거 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 요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벡터 미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지금 내가 물리원 화학원 좀 해봤고 그리고 중학교 때 선행빨이 좀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야 할 게 많다. 그래서 방학 때 충분히 좀 하고 들어가자. 왜냐하면 과학만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통합과 한 과목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3배로 뻥튀기가 돼요. 학기 중에 가능할까? 학기 중에 많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방학 때 충분히 진도를 빼고 들어가자. 이거 여름방학 때 하기는 할 건데 여름방학은 짧아요. 그러니 핵심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겨울방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중의 수제, 그리고 저는 과탐2, 지옥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지옥의 한 해가. 그러니 이제 아이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2학년 때는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멘탈 관리. 아이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통제를, 오늘 제가 문자 보내드린 내용인데 통제를 못하는 걸 통제하려고 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살을 빼고 싶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좀 있으면 될 텐데 내가 10kg를 빼야지. 요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아무리 식단을 열심히 해도 9.9kg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한 인간이에요. 10kg 못 뺐으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그리고 10kg를 빼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행복하지 않은 인간. 근데 목표를 이렇게 바꾸면 나는 오늘 하루에 스쿼트를 10개씩 해야지. 그거는 매일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되는 거고 그거를 달성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kg 근처 언저리까지 빠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1등급이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되게 불행해져요. 플러스 오래 가지 못해요. 멘탈이 바사삭? 그럼 이쯤 돼가지고 애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중간고사 딱 쳐보고 정시할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정시학과가 우리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멘탈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할 거고요, 저희도. 수학도 많이 그렇게 시도를 케어를 하겠지만, 과학 같은 경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트레스 관리에 좀 많은 좀 기울일 생각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해줘야 되고, 이제 틀려도 괜찮으니까 포기만 하지 마 이렇게 좀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좀 좋은 소식인데 아이들의 입시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수능 받고 이제 미리 합격한 친구도 있고. 우리 학교 얘기는 아니지만 예상고 친구 이야기인데 들어올 때 135점이었어요. 가넷이 135점. 예상고에 입학을 한 거죠. 그 친구 어디 가는지 아세요? 네 군데 합격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중앙대 컴공이랑 세종대 컴공, 건국대 컴공, 한 군데 까먹었다. 이렇게 수시 모집으로. 가능해요. 이 친구도 처음엔 성적 되게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기본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계속 포기만 하지 않으면 올라가요. 이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 덧셈 뺄셈이 안 돼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반성고 친구였는데 덧셈이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남서울대를 갔어요. 붙었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끝까지 하는 친구들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되긴 돼요. 근데 포기하는 친구들은 되게 멘탈 빨리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연세대를 가고 싶은데 연세대를 찍어놓고 내신은 연세대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정시로 가야지. 아, 이거 위험해요.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 한번 논리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수시는 지금 어머니도 볼 수 있어요. 저도 볼 수 있죠. 수시는 누구에게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볼 수 있잖아요. 내신은 한번 기록되면 학교를 다시 가지 않는 한 안 지워져요. 그러니 어디에 먼저 시간을 쓰는 게 맞냐? 뭐 수능이 최저가 안 나왔어. 한 해 뒤에 보면 되지. 근데 내신은 안 지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는지는 너무 명백해요. 자,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걸 어떻게 수업을 할까? 이 집중의 수제를. 세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진도를 엄청 빨리 나가는 선생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통 PPT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탁탁탁탁탁탁 있을 거거든요. 최악이에요, 이게. 시험 범위가 그냥 와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한다면 학교에서 물리를 학습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그냥 배우고 와라 이인 거예요. 요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니네 발표해. 나는 세특 써줄게 이러고 관찰하시는 쌤만 있어요. 이거 최악이죠. 학생들이 물리를 안 배우고 학교 들어가서 관찰할 수 있을까요? 어우.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못할 거고 수능 과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별해서 하자 이렇게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단어를 선별할 거냐? 당연히 통합과학에 있는 연장선을 선별을 하시겠죠. 수능 과목이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해버리면 물리를 안 배우고 들어온 친구들은 툭툭툭툭 끊겨버리죠. 그러니 어느 시나리오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말이 안 되죠. 너무 화가 나는, 저도 학부모인 입장에서 되게 화가 났는데 이렇게. 근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런 미리 보고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실상 물화생 생과목을 듣는 건 뭐 그럴 친구도 있겠지만 조금 무리스러운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보통 2과목 들을 건데 그래서 우리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물화 듣고 생명과학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진도 체크를 좀 해줄 거예요. 방학 때. 혼자서 죽어도 안 할 거거든요. 수학 숙제 많지. 이것도 2과목 듣지. 영어도 해야 되지. 국어도 해야 되지. 이러면은 누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진도 안 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중간중간에 물리 공부를 해야, 화생 수업을 들어. 그러니까 물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했어? 이것도 체크 중간 다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리 아예 안 하고 들어가거나 생명과학 아예 안 하고 들어가서 그냥 빵꾸 나고 막 이런 난리 부르스를 칠 것 같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우리한테 수강을 하지 않는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구과학은 선택 없겠죠? 지구과학은 저희가 개설이 안 되니까 그게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선택자가 너무 없어요. 지구과학 현재 동상권은 발표는 안 했지만 한 40명 이상 합니다. 40명에서 60명 이상 합니다. 화성고는 빵명입니다. 폐강이었어요, 폐강. 명문고일수록 안 해요, 지구과학을. 요구하는 학과가 없으니까 고시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도 지구과학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신 경쟁에서 네, 또 유리하지 않고 학종 입장에서도 지구과학 쪽을 갈 게 아니라면 유용하지 않고 하니까 대부분 문화생을 할 겁니다. 자, 다시 보는 우리 학교 커리큘럼. 일단 통합과학 3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년 전 이 시간 때 말씀드렸죠. 뭘 해야 돼요? 통합 사회도 3단위이기 때문에 사회를
2단이 더 들어야 한다. 언제 하면 된다고 그랬죠? 3학년 2학기 때 하시면 된다. 법적 졸업 요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선택 이렇게 할 건데, 뭐, 물화생이거나 물화지가 되겠죠, 친구들. 그리고 기하한계 이렇게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세 개를 선택해, 여기서 세 개 한 걸 그대로 해야 돼요. 위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물리학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 친구를 고른다 그러면은 이걸 수강했다고 인정 안 해줍니다. 위계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렇게 세 개 하면은 여기는 뭐 할 것이냐? 요거 하면 돼요.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 뭐 할 거야? 아, 물론 이럴 수 있죠. 난 정치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정치할 수도 있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보통은 이과생들은 요걸 하지 않을까? 그럼 이 시간에 뭐예요? 높은 확률로 수능 대비할 겁니다. 높은 확률로. 자, 3학년 1학기 때에는 요거 3개 하고 미적 2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는 미적 2, 기하, 저 2마리는 필수. 빼면 안 돼요. 이과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런 것들을 뭘 하면 유리하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다 뭐죠? 이름을 딱 보니까 요상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되고요. 자, 고교 학점제가 무색합니다. 이과 애들한테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선택이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폐강하는 과목들이 꽤 많이 생길 겁니다. 다른 학교보다 적겠지만 사이즈가 큰 학교라서 그래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아마 3개 다 개강이 되기보다는 좀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해야 되죠. 최상위권이라면, 최상위권 학종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인서울권 학종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1개. 이제 고급자가 붙어 있는 것들, 이것들은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오프라인 확률은 좀 적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해야 할 겁니다. 저거는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이 돼요. 그대로 편입이 되는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근데 저 과목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생기부가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크게. 우리나라에서 학종을 제일 잘 보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저런 것들을 깔아버립니다. 조금 그렇죠. 자, 그럼 저게 한 과목이라도 있는 건 우리 친구의 진정성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물리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물리 혜택을 쓰겠죠. 근데 물리를 깊게 공부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려운 내용들은 상위 과목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과목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나선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물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세특을 쓰다 보면은 여기서도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딱 해서 들으면 스토리 딱 완성해줘. 얘는 찐이구나, 물리에. 자, 그러니 고급 물리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은 조금 빨리 수강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게 15명 제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냐면 학교에서 15명이 아니라 이제 화성 오산 내 교육청 내에서 15명 제한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1분 40초 정도에 마감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정보를 빨리빨리 알아보시고 링크 미리 얻어 놓으시고 이제 기다렸다가 광클릭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언제 2학년 2학기 때 봅니다. 학교에서 조사할 거예요. 1학기 때는 조사할 거예요.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요, 학교들에서. 근데 보통 저 세 과목은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차요, 굉장히. 올해 가온고가 저기 없어졌습니다. 가온고가 저기 있었거든요. 가온고가 저기 없어졌어요. 예. 그럼 그 친구들은 여기 아니구나. 교육청이 다르네요.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도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도 가끔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상고에서 했었어요. 고급화학을. 근데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온오프로 되니까 교육청에 잘 문의하셔가지고 혹은 학교 측에 좀 문의하셔가지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통신문 나올 겁니다. 그때 학교에 문의하시면 돼요. 자, 출처를 좀 보겠습니다. 우와, 물리시험지입니다. 이과 나오셨나요? 아이들이 보는 물리시험지이고, 요 정도는 수능 특강입니다. 이 수능 특강에서 이제 따와가지고 문제를 만드시고요. 요 정도는 이제 고3들이 보는 모평, 학평 수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2들인데요. 고3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스가 다 거기에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출처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게 수능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자료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보는 학평, 목평, 수능 여기에 자료들이 몰빵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것들을 무료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요걸 씁니다. 요걸. 자, 보시면은 이제 거의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수특 수완이랑 이제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쓰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출처가 있다는 말은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형을 하신다는 거고 이 출처를 쉽게 바꾸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올해에도 이 출처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다른 데서 출처 가지고 오시면 저한테 박수 쳐드리려고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7년간 안 바뀌고 있습니까? 자, 저희가 이제 많이 자랑하던 건데 모든 문제의 출처를 다 분석을 합니다. 어디에서 문제를 따오시는지. 그래야 선생님의 경향성이 보이게 되는 거고 선생님이 새로 바뀐다고 해도 어쨌든 새로 부임하시는 선생님은 동탄고의 그전 기출문제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전히 유효할 거고요.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좀 변태이지 않나요? 14년도면은 교육과정이 2번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부터 이제 26년도 현재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처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 한다고 평일에 거의 보내요. 요거 하고 있다가 6시가 되면 애들이 디딤돌 교실을 와요. 이렇게 와요. 그럼 걔들 봐주고 이렇게. 평일에 좀 바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월화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축 쉬시라고. 보십시오. 수능특강 물리학원이고요. 24년도 거고요. 이게 동탄고 원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모티브가. 여기도 2021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바꾸지. 그림이라도 좀. 요거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숫자만 툭툭 바꾼 케이스인 거죠.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평 문제를 좀 그냥 그대로 숫자 6에서 8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자, 그러니 출처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거지 문제를 새로 만드시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요것도 좀 너무하죠. 이런 거 찾으면 저희도 좀 어이가 없어요. 좀 바꾸시지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거를 좀 그리기가 오래 걸리시니까 그냥 그림만 그대로 탁 뜨고 HV, IP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딱 이런 식이세요. 요것도 이제 수특이랑 왼쪽 도장 문제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풀린다. 이런 것들을. 네. 우리 친구들은 이거 풀고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 문제인데 너무 하는 문제를 똑같이 풀고 들어가. 똑같이. 저희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정말 진심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학교나 학원에서 했던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 문제를 그거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 따라오면 점수가 나온다. 킬러, 27번 킬러 문제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충분히 훈련을 다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새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원 시험지고요. 사탐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학은 요즘에 우울해하세요, 되게. EBS 수능 특강 문제고 이 정도는 모평, 학평, 수능 문제입니다. 출처가 두 가지로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인 거지 출처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사를 여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19년도부터 이렇게 15년도가 있구나. 이렇게 15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렇게 모두 조사를 다 했고 자, 뭐 EBS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 그리고 수능 특강에 이렇게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화학 수능에 이렇게 있는 문제, 이건 또 좀 너무한데? 거의 똑같네, 그림은. 그리고 이제 7모에 있는 문제, 이거 좀 너무하죠. 똑같아요. 이 병 모양도 똑같아요, 병 모양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 친구들 풀고 들어갔다, 이렇게. 미리 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학교 출처가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교재도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문제라는 거 아이들한테 명시를 해주고 문제를 풀리죠, 이렇게. 생명과학 문제입니다. 생명과학은 2학기 1차로 준비했어요. 가장 어려운 파트 유전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독특한 게 창작 문제가 한 문제 있어요. 되게 쉬워요. 여기는 다 빨간색이에요. 수능 특강을 안 보셨어요, 이번에. 자, 그러니 이제 이 정도. 어쨌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험 범위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모평, 합평, 수능이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기억하셔도 되죠.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 이 친구도 이제 19년도까지 붙어 있나? 19년도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현대까지. 현대가 안 나왔네. 24년도가 최선이네, 여기는.
25년도 어디 있어요? 어디? 아, 여기 숨어 있었네. 네. 자, 뭐 이런 그림들은 사실 선생님들이 그리기 너무 힘들죠. 그냥 따오시는 편입니다. 자,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거의 똑같이 가지고 오시죠. 생명과학은 더 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쉽습니다. 이런 문제, 어려워지는 문제 시작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친구들은 풀고 들어간다, 교재에서. 자, 좀 보였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는 패턴이 잠깐 봤는데도 조금 보이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것만 연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좀 잘 보이거든요. 어디에서 낼 것 같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기출의 경향성을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올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최신 3개년 기출을 낼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피해서 낼 거란 말이에요. 저희도 모의고사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럼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결국은 수능 과목이 아니지만 수능 문제를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의 출제가 여기일 거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 높은 확률로 평균이 엄청 낮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선배들은 요거 시험 범위가 좀 작았잖아요. 우리는 시험 범위가 2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적이 잘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서야 쉽게 맞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감 못 잡으실 것 같아요. 자, 방학 때 물화생 기본반 다 열립니다. 물화생 기본반. 한 번도 안 해봤다.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해봤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 번 해봤고. 테스트는 따로 없어요. 1학년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있는데 1학년 요 반은 테스트를 빡세게 볼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의치대. 동탄고도 의칠반이 있죠. 2명 있었나? 아무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다 했어, 중학교 때.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의 고민거리는 2학년 2학기 걸 들어야 하는데 그럼 2학년 1학기 께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풀 같이 들어간다. 그러니 이거는 한 절반쯤은 이거 진도 나가고 절반쯤은 물리학 기출 문풀 바로 들어가는 반이다. 그래서 이제 의치대 반이라고 이름을 좀 따로 붙였습니다. 자, 세 레벨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안 했다. 여기 한 번쯤 선행을 했고 조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섞여가지고 방학을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했다. 2학년 2학기 거 할래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월이 되면 동탄고 반에서 지금이랑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동탄고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분반을 할 겁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고2 분반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저걸 분반을 할 생각입니다. 레벨별로. 동탄고의 진심이죠. 분반을 하는 학교가 세마고밖에 없습니다. 저기도. 그 다음은 동탄고 분반을 할 생각입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은 분반이 좀 힘든데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식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레벨링을 좀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할게요. 여기에서의 레벨링은 방학 때 했던 이제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는 물화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생명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혼자 할 수 있게끔 뭐랄까 조금 잔소리 역할, 스케줄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걸 꼭 한 번은 볼 수 있게 강의가 아니더라도 한 번 훑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입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거기 보시면은 요게 나와 있어요. 요게 나와 있어요. 요거 탁 찍으시면은 이제 강의를 하시는 모습이 탁 나옵니다. 뭐 어쨌든 몇 가지 강의들이 다 이렇게 있을 거고요. 지금 뭐 거의 아시겠지만 강의로는 손색이 없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공개를 합니다. 제가 학교 설명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학원 팜플렛들 많이 보는데 강의를 공개하는 학원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미리 공개하는 학원은. 그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심화반이랑 의치대반은 화학은 제가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동탄고 지금 현재 A반 맡고 계신 선생님이죠. 동탄고 물리학 담당을 하실 거고요. 모든 동탄고 물리학은 기본 심화 다 하실 거예요. 의치대반까지. 자,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 생명과학쌤 잘생겼습니다. 키도 190 가까이 되시고요.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성적이 무조건 오르더라고요. 들어가면. 수업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동탄고 화학쌤이에요. 동탄고 3월 대시면 만난 화학쌤이고요. 분반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화학쌤이랑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분이랑 이제 같이 들어갈 거고요. 심화화학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A반을 담당을 하실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이시겠지만 자이스토리 검수위원입니다. 현 자이스토리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2022년도가 왜 저기 있지가 아니라 2022 개정교육과정의 최신 거 계속 화학은 감소 진행을 하고 있는 실력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시간표를 좀 보시면 덩치상 이제 물리학 기본반, 화학 기본반, 어딨냐? 생명과학 기본반, 화학 기본반이 이제 센파 여기에는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간대가 도저히 안 맞다 그러면 그 방학 때 한정 해가지고 일관으로 넘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방학 때 한정. 3월이 되면 안 돼요. 3월이 되면 이쪽으로 오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심화반은 어쩔 수 없이 일관으로 난관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오시면 이제 보통 심화반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화성고, 북일고, 새마고 친구들이 같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 내 레벨이 어느 정도가 되니를 조금 긴장을 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반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반의 저희의 컨셉은 요겁니다. 요거 한마디. 노베이스도 걱정 없이. 자, 그러니 화학 처음 배우는 친구들, 그러니까 물리 처음 배우는 친구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이동거리가 뭐야부터 시작을 할 친구들입니다. 내용을 전부 다 배우긴 배울 거예요. 빠짐없이 배울 건데 조금 속도가 조금 느리고, 그리고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탄탄하게 가는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물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나는 수학 실력이 좀 괜찮고, 그리고 조금 경쟁감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바로 심화로 넘어와도 괜찮습니다. 심화반이라고 해서 문제풀이만 진행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론 똑같이 한 바퀴 할 건데 심화반은 조금 더 빠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 생명도 마찬가지. 생명은 뭐 선행한 친구가 아예 없기 때문에 누구든 처음 배우는 반이 되겠네요. 심화반,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명문고 친구들하고 아마 그 명문고 친구들 각 학교에서 이제 내로를 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론을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하는 반이고요. 이제 문풀만 하는 반은 아니에요. 하는 반이고요. 조금 빠르고 깊게. 그러니 가속도를 설명을 할 때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의 정의는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걸 통합과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가속도에 대한 응용을 바로 시작하는 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리치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리2를 할 건데 물리2만 하기에는 불안해할 친구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내용의 문풀까지 완성을 같이 시키는 반입니다. 자, 그러니 2학년 2학기 거 대비하면서 2학년 1학기 문풀 탄탄하게 가져가는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예 전국까지 친구들이 좀 모일 겁니다. 동탄고에 압도적 전국 1등이 한 명이 있어요. 뭐 이름을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여학생인데요. 그 친구가 요반 출신. 화학도 마찬가지 컨셉이에요. 딱 40분 저한테 시간을 주셨는데 정말 딱 40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집중이수제다라고 하는 것과 2 과목을 상대평가를 할 건데 과학이라는 과목은 진도가 깡패다. 그러니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풀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면 과학은 새로운 용어들, 새로운 개념들이 마구마구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할 때 완벽주의형 친구보다는 대충 하는 친구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다가 막히면은 요거를 해결해야 지나가는 친구보다는 막히면은 다음에 또 배우겠지 하고 C 건너뛰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훨씬 유리합니다. A부터 Z까지를 N번 반복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우리 커리큘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해적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연습장에 필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숙제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하이탑에 있는 내용을 버무려 가지고 자기만의 언어로 교재에 정리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면 사회독을 하는 거고, 사회독으로는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과를 못하면 평일에 강제로 불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많게는 5회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집에서 성적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매우 확 오르시겠지만 그래도 쭉 이렇게 누르시고 결과를 가지고 뭐라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할 걸 다 했냐 안 했냐 정도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는 잘해도 60점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숙제를 한다 안 한다, 공부를 한다 안 한다는 진짜로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게으른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과정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라 하시기도 불편하시죠. 그래도 그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